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온종일 흐리고 비가 내려 쌀쌀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가시거리가 짧을 것으로 보여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완주와 무주 5도, 전주와 익산 11도 등 어제와 비슷하고 한낮 기온도 13도에서 15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대기질은 미세먼지 없이 쾌청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 오후 일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빚을 내가면서 2,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익산 3산단이 8년째 미분양 상태입니다. 익산시는 분양대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지만 분양에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자체 예산이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12년 완공된 익산 3산업단지입니다. 산단 조성을 위해 2,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4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까지 동원됐습니다. 현재 17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면적 가운데 113만 제곱미터가 분양돼 67%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7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체결했지만 산단 면적의 30%는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채는 분양 대금으로 갚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조한 분양 실적에 이자 부담이 커지자 익산시는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끌어다 쓴 예산은 2017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378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액에서 저희가 전입한 것은 2017년도에 대부하고 2018년도에 278억에서 378억을 받아왔어요, 저희가. 익산시 1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빚을 갚는 데 사용되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3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익산의 미래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약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침체된 익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익산시의 산단 개발이 오히려 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 같은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산업단지 공급이 일시에 몰리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81%.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자 김제시는 66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지게 된 빚을 갚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미분양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제시와 익산시가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던 지난 2008년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 활동이나 주민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의 과잉 공급과 경쟁력도 문제였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0분 거리에 있는 익산, 김제, 완주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익산 제3산업단지의 경우 IC에서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진입로를 아직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우리 기업들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분양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으로 미분양 면적이 많은 전국 10개 산업단지 가운데 익산 제3산업단지와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가 포함됐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시기도 문제였지만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미분양은 길어지고 그 재정 부담이 지자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의 일부 민간 위탁기관이 공고도 하지 않은 채 직원을 채용하거나 외부 심사위원 없이 면접 심사를 실시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 감독이 너무 허술합니다. 집중 취재 나금동 기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인 전주역사박물관입니다. 전주시로부터 한 해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은 2017년 6월 각각 학예연구사와 학예연구원을 뽑기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사 지원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자 학예연구원에 지원한 사람을 계획에 없던 인턴으로 채용한 뒤 6개월 뒤 학예연구사로 임명했습니다. 채용 계획이 허술했던 셈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뽑자. 근데 인턴으로 뽑고 처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역사박물관은 2018년 3월엔 아예 채용 공고도 내지 않은 채 B씨를 회계사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박물관 측은 회계사무원이 부족해 2017년 11월 채용 때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B씨를 면접을 거친 뒤 회계사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도 어제 저희 역사박물관 회계직원이 3월 당시에 나간다고 하셔서 급하게 업무가 되면 저희가 문제가 많이 생겨서. 역사박물관은 또 위탁 협약서에 따라 직원을 채용한 뒤 열흘 안에 전주시에 통보해야 하지만 2017년부터 20개월 동안 9명의 신규 직원을 뽑으면서 전주시에 전혀 임용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는 완판본 문화관 채용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17년과 지난해 3명의 직원을 뽑았는데 외부 심사위원 없이 관장 혼자서 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위촉을 명문화한 지방공무원법을 위탁기관에도 적용하는 게 논란은 있지만 전주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시정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저희들 사실 몰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는 정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몰랐어요. 그동안 위탁기관에 대한 전주시의 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도 한 번씩 체크를 할 필요는 있었겠지만 그 부분이 미흡하니까 자연스럽게 임용보고에 대해서 서로 소홀하지 않았나. 그 어느 곳보다 철두철미해야 할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의 채용과 이에 대한 감독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남원시가 영농철에 접어든 농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읍에서는 선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태산 선비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작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남원시는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해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에 부식비 등을 최대 60일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여 발전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군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가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군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심폐소생술 등 기술경연과 모범대원에 대한 표창, 의용소방대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읍 태산 선비문화제가 칠보면 무성리 태산 선비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전통 혼례식과 상춘곡 선비문화행사 등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임실군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치매 예방교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실군 치매안심센터는 뇌활동에 도움이 되는 체조를 개발해 주민들에게 보급하고 치매 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매 관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군산과 고창에 노인들이 싼 값에 집을 빌려 복지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이 주거지에서 건강관리는 물론 문화활동도 즐길 수 있도록 복지관까지 함께 조성되며 전북에는 군산에 120호, 고창에 90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지역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주택을 착공한 뒤 2021년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병원을 찾은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지난달 넷째 주에 27명에서 이달 둘째 주에는 42명으로 56%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도는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신호등이 모두 노란색으로 교체됩니다. 전라도는 올해 말까지 8억 8천만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820곳의 교통신호등 2,200개를 노란색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찰서가 지난해 노란 신호등을 설치한 46개 초등학교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년 전보다 교통사고가 4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향토기업 살리기에 자치단체가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만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하이트 맥주 등 많은 향토기업들이 사회공헌 사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관심은 여전히 신규 업체 유치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역기업 육성책을 펴고 있는 전라남도와 대전시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도 향토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지역민들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력을 불어넣자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익산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9곳 가운데 시내에 있는 7곳을 민간 특례 사업 방식으로 개발하고 신흥공원 등 6곳은 토지를 매입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마와 남당 등 나머지 6곳은 도시공원 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익산시 여산면의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공장 2동 5천여 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